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큰한 선생님이 살과의 전쟁을 마치는 방법을 네. 알려주신다고 네.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전에는 좀 통통하다고 네. 하셨는데 네. 그럼 그 노하우를 여기서 좀 이야기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어떻게 살과의 전쟁을 마쳤는지 그리고 네. 지금은 물론 이전에도 58kg까지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그때도 보기 이뻤을 것 같은데 지금 더 이뻐지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노하우 좀 네. 말씀 좀 해주세요. 사실 제가 그때는 정점을 찍었었을 때였어요. 58kg는. 근데 이제 보통 그래도 그때는 사실 좀 통통한 감이 좀 있었거든요. 이렇게 막 이렇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네. 봤을 때 좀 전반적으로 좀 둥글둥글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전에도 보통 유지되는 게 한 54, 3 이 정도에 제가 키가 167인데 주변 사람들도 그때는 저한테 뭐 살을 빼라고 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늘 불만족에 시달렸었거든요. 제 모습이 더 어땠으면 좋겠고 이랬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것들에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는 여성분들이 많다고 이제 느끼기 때문에 한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다면 그때 얘기를 당시에 합니다. 살찐 내가 좀 싫었었던 거네요. 그럼요. 있었죠. 그런 마음들이. 그러면 살찐 내가 싫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하던가요? 저번 영상에서 통통한 나를 싫어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정말 궁극적으로는 그랬어요. 제가 사실 살이 빠지게 된 거는 저와의 싸우는 그런 투쟁, 이제 싫은 내가 되고 싶은 내가 되고 싶어 하는 이제 이런 것이 끝나게 됐을 때, 오히려 그걸 안 하게 됐을 때, 그러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오히려 결과가 나와 있었거든요. 원하던 제 모습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날 정말 그렇게 싫어하고 막 밀어붙이고 어떻게 하려고 할 때는 악순환만 반복이 됐었어요. 되게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일단 어떻게 살이 찌게 됐는지 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일단 살이 어떻게 쪘냐면은 사실 운동이나 이런 거 많이들 강조하잖아요. 전 근데 중학교 때부터 운동 쪽은 계속 했었어요. 추는 동아리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적인 건 되게 좋아하고 막 매일같이 연습하고 그걸 계속 20대 넘어서까지 그렇게 갔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은 빠지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늘 빼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더 찌게 된 게 이제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1년 다니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거든요. 근데 그 미국에 가니까 음식 자체에 뭐랄까 패러다임이 달라요. 이제 학교에서 유기농 채식 식단을 제공을 하는데 뭐 디저트는 왜 이렇게 맛있고 막 음식들 막 다 치즈하고 아이스크림 한번 먹으러 가면은 우리 보통 스몰 사이즈 하면 이만한 컵에 베스킨라빈스를 주잖아요. 근데 거기 스몰 사이즈가 무슨 파인트 반절만 해. 이게 스몰이래요. 규모가 너무 커 다. 빵 하나도 막 뭐 컵케이크 하나 한국에서 요만한 것들 봤다 그러면 뭐지 막 이만하고. 그러다 보니까 맛집도 많고 점점 이렇게 그런 거에서도 찐 것 같고 또 부패식이고 이러니까 또 둘째는 제가 갖고 있던 어떤 스트레스나 외로움이 또 크게 한몫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외로움. 특히 이 외로움이 폭식의 전 주범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외로우면요 굉장히 허합니다. 마음이 허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허한 마음을 당장 달래줄 수 있는 건요 음식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도 그게 있었어요 사실. 스트레스 받으면은 좀 먹고 그리고 살찌는 건 싫고 또 더부룩한 것도 너무 싫고 그러니까 또 토하고 그렇죠. 마음을 허하니까 우선 먹고 먹고 난 다음에 또 자책하고 후회하고 그렇죠. 토하고 근데 허한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봤을 땐 통제 욕구 같은 게 또 강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만큼 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어떤 완벽주의적인 이런 성향에서 내가 좀 벗어났어. 그럼 거기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것에서 내가 통제력을 잃었다? 그럼 이걸 없는 행동으로 만들어서라도 제가 원하는 결과치로 가게 저를 다시 밀어넣어야 된다. 좀 이게 되게 셌던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부끄럽지만 그래도 지나간 일이고 이걸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언어며 공부며 뭐 연애며 등등 해서 거기 한국 사람이 특히 또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그래도 좀 여름 타는 성격이 있었는데 스페인어 하는 애들은 걔네끼리 놀고 또 중국어 하는 애들은 걔네끼리 또 뭐 프랑스어 하는 애들은 걔네끼리 미국어를 하다가 영어도 막 완벽한 것도 아니었고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 같은 문화권을 공유할 사람들 별로 없고 이런 게 좀 아니면은
이제 뭐 만났다 하는 거야. 헤어지려면 제가 헤어지면 말을 해야 돼도 거기서 혼자 스트레스 받아. 막 상대방이 아픈 게 싫어. 나도 힘들고 근데 막 이러면서 또 그럴 때도 이런 일이 있었고, 아니면은 막 수업 시간에 제가 막 혼자 너무 막 조는 거예요. 그거 보고 막 수업 시간 나와가지고 막 울었어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그런 데서도 또 저를 좀 몰아세우고 이런 게 있었다 보니까 결국엔 나중에 그래도 우수학생으로 졸업을 했지만 끝나고 나서 졸업할 때 보니까 몸무게 58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퉁퉁퉁퉁.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살로 간 거네요. 그쵸,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근데 계속 운동을 했다는 거.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빠졌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빠졌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게요. 정말 핵심은 살이 언제 어떻게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미 목표치가 달성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50 아래로 내려가고 싶었을 때는 그 한계치를 넘어갈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적은 거야. 48? 49? 에? 이게 놀란 거예요, 저도.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상태, 이미 그렇게 된 이후에서 지금까지의 상태로 저는 먹을 거에 신경을 안 써요. 이걸 먹으면 살찔까? 이런 생각을 안 하면서 그냥 먹고 싶은 걸 먹고. 그러면 자기 통제를 포기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몸무게가 된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자연스러움의 핵심이 가장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그랬더니 빠졌다 라는 부분에 이제 핵심을 더 볼게요. 첫 번째로는 일단 환경의 변화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씩이라도 한국에만 오면 좀 살이 빠졌었거든요. 역시나 이제 제가 해외 생활을 계속 하다가 온 지 지금 한 2년 됐는데 그때부터 살이 조금 계속 빠졌던 것 같아요. 거기에는 어떤 심적인 변화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생긴 어떤 심적인 안정감이라든지 한몫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식생활 자체의 변화. 이제 뷔페식으로 늘 어떤 준비되어 있는 식사보다는 직접 이제 요리를 해 먹거나 그게 좀 바쁘거나 그렇게 되면은 좀 간단하게 그냥 끼니를 해결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한국 음식 자체가 이제 저는 늘 채식을 대부분 해온 편이었는데 밥에다 나물 반찬 이렇게 먹고 나면 사실 또 배가 든든하거든요. 아니면 과일에다 견과류 몇 개 먹고 막 이러다 보면 한 끼가 띠끼닝 하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일단 그런 단순한 식사를 좀 하게 된 게 확실히 영향은 있었겠죠. 오히려 운동은 덜 했던 것 같거든요, 예전보다. 예, 근데 이제 하루 한 끼 밥 제대로 먹고 뭐 아침, 저녁 좀 더 단순하게 먹게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는데 그걸 노력해서 하게 된 게 아니었다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물을 마시는 것도 사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전공했던 부분이 인도 전통의학이었거든요. 거기에서도 말하는 여러 가지 지식들 중에 물에 대한 게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따뜻한 물을 좀씩 자주 마시는 거? 그게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키는데 소화력을 일단 증진시켜주는 것도 있고 몸속에 이렇게 막혀있던 채널들을 열어주는 것도 있고 네. 독소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소화시켜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이런 역할도 하면서 살이 좀 빠지게 돼요. 작은 건데 굉장히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습관이에요. 나를 건강하게 하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간헐적 단식이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역시 좀 자연스럽게 됐던 것 같아요. 저녁 어떻게 보면 이것도 게으름과 함께 병합된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게을러도 돼요. 직접 막 요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서 가장 단촐하고 쉽고 빠르고 이런 것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나온 게 컵밥이잖아요. 맞아. 네, 맛있고 빠르고 편하게. 네. 그렇게 이제 먹고 나서 아니면 좀 촘촘해졌을 때 그냥 작은 간식을 좀 해줬다든지 그러고 나면은 또 자고 나서 다음날 아침까지 이때가 제일 만들기 쉬운 공복식이잖아요. 저녁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 혹은 점심까지. 근데 이제 일찍 저녁을 먹고 나서 그냥 배가 안 고팠던 것도 있어요. 이것도 그냥 자연스러운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일단 그런 시기가 계속 좀 자주 반복이 됐던 거. 예전에는 일부러 맘먹고 막 일주일에 하루는 단식하면 건강하다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해도 결코 할 수 없었어요. 너무 그게 어렵게 느껴졌는데 어떻게 배고파서 힘들어서 먹을 걸 이 맛있는 즐거움을 어떻게 포기해. 그런데 지금 그냥 음식 자체에 대한 욕구가 그냥 별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나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명상을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명상 안 하다가 명상을 하면은
뭐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이제 능력도 굉장히 늘어나는 것 같고 삶 속에 많이 힘들었던 것들이 사라지는 것 같고 그런데 난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이제 힘들고 잘 관리를 못하는 것 같은 거야? 하는 이런 자책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길게 놓고 보면은 결국 지금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될 수 있게 도와준 것도 명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시각의 차이와 전반적인 시간으로 봤을 때 저는 원하는 목표로 가고 있었던 과정을 겪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장 정말 핵심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느새 제가 그렇게 저 스스로 싸우고 하는 걸 놓았는지 저도 모르게 저절로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내가 계속 나를 불만족스러워하면서 바꾸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뭐 내가 먹고 싶어하는 욕구 자체를 나쁘게 보고 이런 태도들은 도움이 정말 하나도 되지를 않아요. 네. 살찐 나를 싫어하면요 무조건 다이어트 실패합니다. 이건 그냥 정해져 있는 운명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를 살찌게 하는 습관이 싫어야죠. 네. 이게 정말 핵심 아닐까 싶어요. 네. 네. 그 음식이 또 나의 적이 아니라 사실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렇죠. 나를 살려주고 지금 나를 만들고 해주는 건데 근데 이제 이런 스트레스, 몸매에 대한 자책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해방되고 자유로워진다는 건 좀 엄청나게 소중한 것인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지금은 조금 찌는 것 같더라도 오늘 좀 많이 먹었다 오늘 뭐 결혼식 가가지고 디저트 맛있고 해가지고 좀 먹었어요. 그러면은 그냥 좀 공복 시간 좀 늘려주면 금방 다시 빠져요. 그래서 꼭 이 상태를 또 유지해야 된다는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중심을 잡으면서 운동 같은 경우도 기분이 좋으니까 운동을 하는 거고 또 먹고 싶은 거 맛있게 적당히 배부르게 먹고 배부르면 수저 딱 놓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두 다 하실 수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두 가지를 다 다루고 싶어요. 하나는 내 마음을 내가 알아주고 실제로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음식을 먹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태도 때문에 계속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지 이런 걸 이해하고 파악하면서 교정해 가는 것 그리고 실제 내가 먹는 음식의 질, 종류 이런 것들 그리고 습관 교정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과정들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나눠가 보려고 하고 또한 나도 모르게 이게 내가 변하는 이런 부분들을 원한다고 하신다면은 이제 명상 역시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네. 알려드린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보고 혼자 하기에 좀 이제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제 그쪽 상담을 통해서. 네. 그래서 이제 조력자와 같이 하면 뭐든 훨씬 쉽거든요. 그러면서 옆에서 아군이 있고 내가 나를 놓칠 것 같은 힘이 들 때 다시 한번 일으켜줄 수 있는 이런 역할도 해보려고 이제 여러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곳에서 하나 뭐 알려주실 수 있는 게 뭐 있나요? 그건 다음 영상에서 한번 네. 계속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좋은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도 좀 궁금하네요. 앞으로 어떻게 네. 방송이 진행될지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